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작품은요, 사실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악몽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팀 버튼 감독 작품이죠. 조금 더 고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 자, 이거를 빼놓고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작품이 나온 게 1843년인데요. 그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절판된 적 없이 꾸준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가요, 1889년에, 그러니까 작품이 나온 지 한 46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동생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너무 심오해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는 편지를 썼다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빈센트 반 고흐에게 이 작품은 정말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주 약간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줄거리는 너무나 유명하죠. 구두쇠 에브너지 스크루지 영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에브너지라는 이름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 영감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구두쇠에다가 냉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고 일단 그냥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귀찮은 투를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침술궂은 투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또 연결했네요. 네, 자,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직원을 뭐 갈구고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려고 온 조카도 아주 박대를 하죠. 그날 저녁 그 예전에 동료였던 7년 전에 죽었던 마일리가 찾아와서요, 쇠사슬을 길게 끌면서 음산한 유령의 모습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경고를 해주는데요, 지금처럼 살면 자기보다 더 긴 쇠사슬을 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령과 스크루지는 예전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과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령과 같이 자신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조카와 직원이 있는 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유령과 같이 또 가서는요, 정말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스크루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요, 대가천선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요, 직원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주고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에 응해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부터 크리스마스는 스크루지처럼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줄거리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박애와 또 자선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런 정신을 크리스마스에만 가지는 건 아니고 평소에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우선 스크루지의 심성은 원래 착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요, 스스로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뭐 그러신 적이 있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듣지 않거든요. 아마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많이 마주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자기만 중요하고 잘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 귀 막고 눈 감고 그러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 스크루지는 외부에서 오는 변화를요, 굉장히 쉽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지 원래 밑바탕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한 170년 전, 180년 전에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부드러웠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요, 스크루지의 심경 변화를 일으킨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스크루지가 본 것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었고요, 또 가족처럼 자신을 대해준 자신의 스승이죠. 도제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가르쳐준 사람이 곧 스승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로 와서는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인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인 밥 크레칫의 가족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파티 저녁에도 가봤고요. 거기서 다리가 불편한 막내 팀에게 유난히 눈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로 갔죠. 미래로 가서는요,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크리스마스란 키워드에 가려져 있지만 유령들이 보여준 것은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령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가족이었던 거죠.
스크루지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인 밥의 월급을 인상해주고요. 또 직원의 막내 아들인 팀의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또는 가족과 유사한 사람을 챙기는 일부터 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으로 인한 행복의 이야기라는 느낌이에요. 스크루지가 비교적 쉽게 백화된 것도요. 이게 제가 흑화라는 말에 좀 반대되는 개념을 썼습니다. 백화. 백화된 것도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고요. 그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 헤일리가 나와서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쉬시라.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라고 권하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게 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가족은 갈수록 험해지고 각박해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정성을 쏟으면 가족은 결국 힘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매번 박대받으면서도 또 크리스마스면 찾아와가지고 꼬박꼬박 삼촌을 초청한 그 스크루지의 조카처럼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는요, 그런 노력을 처음 시도해보기에 딱 좋은 핑계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반고은은 살아생전에 너무 가난해서 동생 테오의 도움에 의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오에게 붙인 편지에 보면요, 빌린 돈은 꼭 갚겠다. 혹시 못 갚으면 내 영혼이라도 주고 싶구나 라고 써요. 그래서 반고흐가 그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서가문집에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반고흐 영혼의 편지거든요. 반고흐는 그러니까 가족애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 가족애가 크게 드러난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반고흐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었고요. 우리 지구인 가족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족에게 준비하는 선물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